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네. 처음에 나왔을 때 당연히 기성과학자들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사실 양자역학의 시작은 대개는 1900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1900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에 의해서 처음 양자라는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는데요. 당시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다가 빛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파동이 아니라 띄엄띄엄한 마치 사과처럼 알갱이처럼 띄엄띄엄한 그런 양자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가설을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학문 이름에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자, 이것이 양자역학의 시작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아마 좀 이해가 금방 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파동인 줄 알았던 것이 입자다 이런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과 입자의 문제가 양자역학 역사에서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선생님 뭔가 보여주시기 실험 위해서. 도구를 가지고 오셨네요. 바로 이것이 실험 장치인데요. 네. 자, 이것이 어떻게 뭐로 보이시나요? 돼지 콧구멍. 이건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돼지코. 110V 돼지 제가 일시 정지는 들어봤어도 버스. 돼지 툭구멍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런 좋아요. 모양이 두 개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어디? 알면서 물어보는 슈카가 제일 똑같이 생긴 게 알면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이 두 개 있는 건데요. 네. 보통 영어로 이렇게 둥그런 구멍을 홀이라 그러고요. 네. 이렇게 길쭉한 구멍을 슬릿이라 그래요. 슬릿. 그래서 이제 영어네. 이것을 슬릿. 두 개 있기 때문에 이중 슬릿, 더블 슬릿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이 장치가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진짜요? 저게요? 그래서 이걸 여기 장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막 총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저쪽 편에는 총알이 가서 막 박힌 자국이 남을 텐데 네. 그 자국은 여기만 총알이 지나갈 테니까 저 뒤에는 두 개의 줄무늬가 나올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죠. 네. 참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자를 팡팡팡 쏘면은 따라서 당연히 저 뒤가 두 개의 그렇죠. 줄무늬가 네. 나올 거라고 전자가 만들어내는 네. 그렇게 예상이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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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놀랍게도 네. 어떻게 됐냐 하면은 네. 이렇게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옵니다. 오른쪽 지금 오른쪽 끝에 보시면 끝에? 검은색 띠에 하얀색 줄들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그 하얀색이 바로 전자가 많이 갈수록 하얗게 돼요. 왜? 그러니까 전자가 간 곳이 두 줄이 아니라 사실 이 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여러 개의 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분명히 전자는 입자인데 왜 여러 개의 줄이 나왔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은 자, 아까 막스 플랑크는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의 성질이 있는 것 같아 해서 유명해진 거고 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는 전자는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같이 행동하네? 즉 양자역학이라는 것의 핵심에는 왠지 입자는 파동같이 파동은 입자같이 입자와 파동을 서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알게 된 거.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예요. 역사적으로는. 보시면은 파동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가거든요. 네. 너무 당연한 것이 파동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두 군데만이 아니라 10군데고 100군데고 다 언제나 동시에 존재해요. 한꺼번에 쫙. 제가 지금 쌤과 함께 네. 하고 말을 하면 이 말에 해당되는 파동이 공간으로 퍼져가고 있거든요. 네. 전 공간에 존재하면서 퍼져가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 들을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렇죠. 잘 담고 있어요. 근데 전자가 파동같이 행동했다는 얘기는 전자도 공간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고 특히나 이 실험에서는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갔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파동은 괜찮은데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쫓기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문제가 생겼죠. 예. 네. 사실 전자는 입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를 쏘면 이쪽에 하나가 박혀요. 네. 두 번째 거 쏘면은 또 두 번째가 박혀요. 이때에는 여러 개의 줄무늬란 말이 무의미하죠. 이 무늬는 사실 전자를 아주 많이 1000개, 10,000개, 10만 개를 쐈을 때 보이는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얀색 띠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전자 하나를 쐈을 때는 문이란 것이 전혀 의미가 없고 하나의 점만 찍히는데 여러 개를 쐈을 때에만 이런 무늬가 나온다면 저 줄무늬는 하나의 전자의 입장에서는 전자가 가서 놓이게 될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전자를 파동이라고 하는 순간 전자는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면서 저기에 보이는 저 패턴은 전자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것이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양자 컴퓨터 설명할 때 했던 가장 중요한 양자역학적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오늘 그건 기억합니다. 중첩. 네, 중첩이라 그랬죠. 네, 일단 잘 따라오시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중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첩과 관련이 되냐면은 아까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 비트가 동시에 0과 1을 갖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는 0과 1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 구멍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지 않았다면은 결코 생기지 않을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중첩의 중요한 특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원래 물리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야에서 부러워하는 학문이고 성공적인 학문이었는데요. 이렇게 확률을 써야 된다는 거는 이제는 물리학은 전자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갔다는 말은 뒤집어서 보면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확답이 없네. 근데 이것 여기까지도 좀 약간 이게 맞나? 좀 이렇게 좀 괴롭고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뭐지? 이것보다 더요? 이미 황당한데. 양자역학에서 두 사람을 뽑으라면은 닐스 보어하고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할 양자역학의 중요한 해석을 만들게 되는데 두 사람이 했던 일을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이 이중순릿의 맥락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전자는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가요. 네. 일단 이게 마음 편하지 않잖아요. 아,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동시에 구멍 어떻게 하나가 동시에 두 개. 동시에 지나가? 자, 이럴 때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보자. 정말 동시에 지나가는지 확인해보자. 확인을 해보자. 이게 과학자의 진정한 자세 아닐까요? 자,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날 때쯤 사진을 팡 찍어요. 그러면 저 뒤에 스크린을 보면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줄무늬가 나와요. 당연한. 아까는 여러 개 나온다며. 그러니까요. 아까는 안 봤잖아. 달라. 아까는 사진 안 찍었잖아. 사진 안 찍혔구나. 그러니까 일단 정리해보면 사진을 찍으면서 이 실험을 하면 이 뒤에는 원래 나와야 하는 여러 개의 줄무늬 대신 우리가 예상했던 입자로서의 전자의 행동이 보여요. 즉, 두 개의 줄무늬가 딱 나와요. 하지만 사진을 찍지 않고 실험을 하면서 그 뒤를 보고 있으면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와요. 왜요? 아니, 찍을 때마다 사진 찍을 때 뭔가 실험을 방해한 게 아닐까요? 여기서 뭐가 나가서? 자,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광선 같은 거.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해석을 우리가 오늘날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러요. 자, 전자는 측정을 당할 때와 당하지 않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관측하기 전과 후의 현상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 전에는 막 움직이고 있다가 제가 보기 시작하면 갑자기 멈추고 막 이런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이런 짤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은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가지고 패러디한 건데 예. 무궁화 영이다, 꽃이 영이다. 할 때는 뒤에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와 있고 움직이고. 피었습니다 하면 줄무늬 두 개로 딱 바뀌는 청소죠. 그렇지. 거의 그 느낌이다. 그 느낌이죠. 보는 것과 보지 않는 상황이 다르다. 보지 않을 때는 막 중첩해서 움직이다가 보는 순간 다다닥. 진짜 그렇다고요?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이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나요?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래, 걔네가 자기를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제 회의가 열리는 거죠. 오, 특히나 이제 이런 해석에 굉장히 반대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누가 유명한 유명한 아까 설베이 회의에 딱 정중앙에 앉아 계시던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죠. 역시
딱 약간 그 과학계에서도 꼰 하면서 이렇게 과학계를 대표해서 지금 보면 꼰대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당시로서는 정당한 그런 아마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기성과학계를 대표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다 모여봐라. 그리고 그때 했던 이제 질문들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두 개의 구멍을 전자가 동시에 지난다고 했는데 그때 사진을 찍으면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전자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눈을 떴더니 여기 있었는데 눈을 뜨기 직전에 전자가 어디 있었을까? 정답은 모른다가 답이거든요. 자, 그렇게 답을 하자 아인슈타인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고 자, 저기 달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달 보이는데요. 자, 우리 눈 감자 얘들아. 내 눈 감을게요. 달이 있어 없어? 눈 감으면 없는 거. 눈 감으면 안 없는 보이니까. 거 아닐까? 자, 눈을 뜨자. 하나, 둘, 셋. 그 순간 달은 거기 있게 된 건가? 그렇지.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달은 그곳에 있는 것인가? 라는 유명한 질문을 아인슈타인이 하게 되는데 양자역학의 중요한 화두죠. 이상하죠. 굉장히 존재론적인 뭔가 그런. 바로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즉, 자연은 우리의 관측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아니, 확률적으로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은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걸 나타낼 뿐이다. 너희들 이론은 불완전하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보호는 결국 무슨 소리냐. 자연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이다. 신은 주사위 놀이 한다.